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 방송의 남안나 수석 전문가입니다. 와, 이번 주 내내 굉장히 힘든 장 보내고 있었죠. 지금 코스닥이 하루에 3%, 2%대 하락을 보이면서 사실 마이너스 1%대가 되면은 요 정도야 이런 마이너스 1% 하락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정도의 장을 저희가 보내고 있었는데요. 와, 이번 주 굉장히 힘든 장 보내고 있었습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행히도 양봉 마감을 해줬는데요. 과연 이 코스닥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에는 마이너스 3.6%대, 그리고 화요일 어제였죠. 어제는 마이너스 1.63%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음봉으로 밑꼬리 하나 달지 못하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는 갑작스럽게 신라젠의 임원이 지분을 매각한다는 뉴스와 함께 바이오 업종들이 모두 몰락을 하면서 장 마감쯤에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신라젠이 다시 한번 팩400 이슈와 함께 바이오들의 개별 호재들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어느 정도 1.3%대 지금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지금 하락이 멈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자리예요. 오늘 하고 그리고 내일 정도는 돼봐야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겠다라고 봐지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코스닥이 흘러갈 거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사실 반등이 나왔어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개별 악재들로 인해서 이렇게, 게다가 사실 이날 이렇게 3%대 하락이 나왔던 날에는 큰 악재도 없었어요. 우리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50bp에서 25bp로 떨어진다는 거 우리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날 하루에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의 매도가 1000억대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긴 음봉을 그리는 음봉이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이유도 모르고 맞았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굉장히 맞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시장에서 어떤 악재가, 정말 눈에 띄는 악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폭탄을 던졌다든지, 갑자기 트럼프가 돌발 발언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돌발 악재가 발생해서 큰 하락이 나왔다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큰 악재로 인한 하락은 금방 반전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번에 하락은 큰 이유가 없이 이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저는 심지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7월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휴가 기간에 이제 돌입을 했더라고요. 저희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니까 7월부터는 휴가 기간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가서 이렇게 장이 빠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유도 없이 빠졌어요. 근데 또 굉장히 웃긴 게, 보시다시피 7월 달에는요, 이렇게 한 번씩 7월 초에는 하락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2018년도 보시다시피 7월 달 지금 보시면은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7월 달에 갑자기 급락이 이렇게 나오는 장이 연출이 돼요. 그러고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7월 말경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쭉 올라가는 모습을 2018년도에도 보였는데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만 그랬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장이 저도 이렇게 왜 하락을 맞았는지 좀 원인을 분석해보자 해서 제가 한번 봤더니, 우리 지금 2018년도만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도 보시면은 2015년도 우리 7월장, 2016년도 7월장 한번 보실까요? 7월장 초에는 이렇게 지금 월 차트로 보여드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7월 초에는 굉장히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초가가 굉장히 낮은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7월 초에는 낮게 시작을 했다가 7월 말경에는 어느 정도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하더라. 그렇게 해서 썸머랠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저점이냐 아니냐까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지는 장이고,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을 아직은 방향성을 잡을 수 없다, 방향성을 지금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7월 말 정도 돼서는 어느 정도 상승 반전이 일어나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우리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섹터 굉장히 오늘 반도체 업종들 좋았는데요. 반도체 이제 일본 이제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완화될 것이다 라는 이슈와 함께 지금 반도체 소재주들, 반도체 업종들 굉장히 어느 정도 큰 폭의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덩치 큰 종목이 지금 오늘 4%대 상승이 나왔었죠. 계속해서 갭상승 나왔던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 안 끼쳤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정말로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정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갭상승을 보일 수가 없는 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근래에 지금 이렇게 장이 빠질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섹터가 뭐냐 하면은 5G예요. 제가 5G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 첫 방송부터 제가 에이스테크 때부터 시작해서 5G는 2019년도 하반기에 보물 같은 섹터가 될 것이다. 게다가 5G는 지수를 방어하는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락장에서 가장 빛을 발한 업종이 이번 5G였습니다. 5G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금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코스닥 지수 보셨죠? 코스닥 지수 그렇게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오이솔루션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가 저항선 한번 그어드릴게요. 지금 전고점 저항선을 잡으라고 하면 6만원대에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 6만원대 매물까지 돌파하면서 오늘 9%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의 영역이다.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보이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런 차트를 그린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지금 차트가 나왔어요. RF텍 같은 경우도 오늘 V자 방증이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또 눈에 띄었던 종목이 남성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5G 섹터에 지금 오이솔루션과 더불어서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4,000원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선이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4,000원대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많이 부딪히지만 여기서도 한번 부딪혔고요. 여기서도 4,000원대에 밀려서 다시 한번 쭉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00원대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 보이면서 이하에 역시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 5G 요즘 너무 좋다라고 밖에 말씀드리기 힘들고, 지금 여기 이제 5G의 실적은 2021년도, 2020년도에 더욱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5G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또 눈에 띄었던 게 히토류. 왜냐면 지금 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었다고 지금 G20 정상회담 때는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끌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실무진 회담이 나가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 더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히토류 섹터들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유니온 머터리얼 같이 보시면 유니온 머터리얼도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점 잡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눈에 띄었던,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업종이죠.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굉장히 조정이 조금 크게 나왔었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전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일본과의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2차 전지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모습 보였고요. 거기다 뭐 세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뭐 8%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발성, 사실 저는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일본의 선거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완화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더불어서 굉장히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담아갈 수 있는 섹터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송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이 무너질 때도 지금 버티고 있는 업종 첫 번째 5G,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차 역시 좋습니다. 지금 2019년도 하반기에는 이 세 업종은 꼭 담아가자.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니까 바로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P&E 솔루션도 어느 정도 지금 저점 잡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신 EDP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2차 전지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지만 이 바람 다 지나간다, 이런 소나기 다 지나간다 명심해 주시고요. 뭐 시장 전문가들이 뭐 9월까지 힘들 것이다, 8월까지 힘들 것이다 그런 말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비바람이 몰아칠 때 너무 섣불리 움직이시도 마시고 차분하게 관망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